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LG전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장 초반에 가슴 철렁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는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폭락세와 맞물리면서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도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장중에는 이 기습적으로 이 메이저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 또 바닥을 치고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양봉 전환까지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이 LG전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힘을 모으는 국수렴에 대한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제일 좋은 흐름은 그러니까 시가부터 그동안의 저항을 받았던 이동평균선의 그러니까 돌파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이 시원하게 좀 전환을 하는 이 흐름을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오전에 그러니까 돌파가 안 나오고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난번에 이 지지점 자리 그러니까 저가 자리 있죠. 저가 자리를 깨지는 않고 거기서 이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됐다라는 거, 뭐 분봉 보면 보이시죠? 우리 장중에 7%짜리 양봉이 나온 건데, 이 매수세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밀리면 강하게 반등이 나오니까 뭐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섣불리 사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꽁꽁 묶어두는 그 국면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코스닥 오늘 뭐 매도 사이드카 걸려버리고 뭐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폭락해버리고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이 공포 때문에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참 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LG전자 이 아래꼬리 달린 이 흐름 대단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록 이 하방 경직은 이제 확실하게 보여줬지만 아직 완벽하게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이 LG전자 과연 내일은 어떤 흐름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누르셨죠? 자, 그럼 설명 이어가서 자, LG전자 저도 일단 뭐 보유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선 반등을 노려보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이평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 방향성이 나온 시기는 일봉상의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결국 저항받았다. 자, 그래서 이 하락 구간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나 마나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점을 깨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가격적인 지지는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오늘 시장 또 특징을 보면 자, 반도체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뭐 사실상 오늘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8%대를 가긴 했지만 거의 이제 막판에 선물 투매가 나오면서 가긴 했지만 사실상 서킷이 걸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 코스닥 지수 말할 것도 없죠. 보시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계속 우리가 아는 저항, 심리가 저항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 시장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이 LG전자와 그리고 CNX 쪽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선 조정을 받고 나서 그런지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지 않냐.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뭐 CNS는 장중에 무려 8%까지도 올랐죠. 뭐 물론 얘가 이제 LG전자 대비 시총이 가벼우다 보니까 뭐 대장 노릇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평 돌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돌파는 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아래로는 뭐가 나옵니까? 지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일의 흐름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거의 뭐 십자봉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십자봉이라는 거는 매수세와 이제 매도세가 엄청나게 힘겨루기를 할 때 십자봉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 날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위로 시작하거나 뭐 흔들리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종가가 이제 위로 마감하게 되면 뭐 이런 양봉 있죠. 위로 이 윗꼬리를 소화하는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그럼 이 좀 연속성이 생기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물론 이 아래 꼬리를 소화하는 식의 매도가 뜨면은 당연히 이렇게 뭐 밑으로 또 아래 이동평균선이 없는 게 아니니까 뭐 터치를 하러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는 전략이 뭐 상당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볼까요? 자,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가격 관리를 좀 우리가 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 거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아래 꼬리를 소화하면서 만약에 이런 이제 음봉이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수를 잡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했다가 다시 잡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에 대한 단기 관점에 대한 대응인 거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왜 떨어져도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큰 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LG전자는 제가 말한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고점 대비 확실히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간 건 맞고, 아직 저항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아서 쐐기형의 어떤 변형의 형태가 나오긴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일시적인 이탈이 나오더라도 그건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LG전자는 이제 끼가 없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의 이 하락과 지금 맞물리면서 LG전자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엄청 강한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조정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 조정 역시 그 하락 역시 그러니까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죠. 이 고점 구간 대비 상당히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한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이 하락의 끝자락인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평선의 지지나 어떤 이 전환의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해드리는 거지, 현재 이 하락이 중기적 관점에서는 매수의 구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오늘 시장 특징 말씀드렸지만, 자,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수급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투매가 나왔죠. 자, 그 구간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강했었던 게 바로 로봇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LG전자와 LG CNS 말고도 대표적인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나 모비스나, 그나마 이 저가 쪽에서 하방 경직이 되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최대한 지켰었던 거는 로봇 쪽이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자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노는 게 아니라 그 자금들은 바로 이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건데, 오늘 시장에서도 방어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지금 금리 우려가 발생되니까 은행주들 강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결국 이 반도체가 탑재가 되는 피지컬 AI 쪽으로 다시 한번 이 봄이 발생하느냐, 저는 이 봄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좀 앞으로의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시장의 하방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기는 찾아와야겠지만, 현재 이 매도세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도 그랬었죠. 반도체가 폭락을 했어요. 미국장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대체적으로 좀 강세가 나왔냐면 테슬라 상당히 강세 나왔습니다. 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장에서도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그와 같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LG전자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는 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종목마다 이 끼라는 게 있잖아요. 끼. 정말 이 역대급 급등을 보여줬던 끼를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방 경직이 되고 매수세가 살아나는 그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끼가 있던 종목들이 나중에 가더라도 가지,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에서는 시장이 또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또 소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로봇 섹터는 그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세의 시작점은 제가 말한 이 저항대가 돌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현재 저항을 돌파를 하던 뭘 하던 해야 우리가 상승, 이 다음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건데, 아직 그 흐름이 포착이 되고는 있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가장 빠르게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일시적인 돌파는 나왔지만 종가상에 안착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날에 바로 연속성이란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도 장중에 정말 강세의 수급은 진행이 됐지만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냈다라는 거죠. 구간에서 이제 하방 경직은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흐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비중을 채우는 시점은 말씀드린 이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와 유지가 될 때, 바로 이때 우리가 이제 비중을 실어야 될 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LG전자 내일 흐름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돌파는 아주 순간적으로 장중에 이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오늘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LG전자 이 저항대에 대한 돌파가 되는 그 시점에는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비중을 채워보자고 가장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매수 문자를 쏴 드릴 겁니다. 이 절대적인 매수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낙폭과대 국면에서 돌파가 나올 때 강력하게 매수를 지금 외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더라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